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에 공습을 감행한 지 이틀 만에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선 건데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입니다. 카타르의 하늘 위로 방공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내리꽂히던 미사일을 격추합니다. 하늘에선 섬광과 함께 폭음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23일 오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지 현지 시간 기준 하루 만입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카타르와 이라크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هدف تهاجم ویرانگر و قدرتمند موشکی قرار داد. 최소 6발 이상의 미사일이 도하 인근 알-우다이드 공군 기지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 핵시설 공격에 사용한 폭탄만큼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고 카타르 역시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고 사상자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된 알-우다이드 공군 기지는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입니다. 미 공군과 중앙사령부의 주요 작전 거점으로 약 10,000명의 미군과 연합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의 핵심 거점을 겨냥해 보복 공격에 나서고 카타르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동의 분쟁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국 측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미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상징적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건데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안보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대응이 매우 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발사된 미사일 14발 가운데 13발은 요격됐고 나머지 1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해 놔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이번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그들의 분노를 모두 발산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증오는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공격 예고를 해준 이란 측에 감사하며 덕분에 인명피해와 부상자도 없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지역 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스라엘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히 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이란이 솔레이마니 이후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인 2020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당시 실질적 피해가 없는 상징적인 수준의 보복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의 인위적 교체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하면 왜 정권 교체가 없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 진원지였습니다. The president's posture and our military posture has not changed. The president was just simply raising a question that I think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asking.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비판에 프랑스도 가세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도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공유한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카타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장의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추가 공습 우려에도 대피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어둑한 저녁 하늘에 붉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은 그때 이란은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다 식사 시간이었죠. 하늘에서 뻥뻥 내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식사를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하 시내에서는 지금 그 미사일이 이제 밤이라서 빛으로 날아오는 게 다 보였고 또 유독하는 소리도 굉장히 그 생각보다 하더라고요. 집이 울릴 정도로.
미사일 요격의 여파로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진동은 그대로 느껴지나 봐요. 창문 같은 거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카타르 당국은 미사일 요격에 성공했고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민들은 추가 공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도 마땅치 않아 현지 교민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선 향후 대피 장소, 방법이나 항공편이 있는지 묻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피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선 현지 시각 어제 우리 국민 44명과 재외동포 1명이 이집트로 대피했고 앞서 이란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교민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이어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선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교민에 대한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주 카타르 대사관은 우선 추가 공격이 예상된다며 외출과 이동을 삼가고 안전한 곳에 머물며 무엇보다 미군 기지 근처에 접근을 금하라고 교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자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까지 열었는데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취임 19일 만에 열린 첫 수석 보좌관 회의,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안보실에 당부하는 한편 새로운 전쟁으로 커진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면밀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특히 물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새 정부 추경안이 이미 결정됐지만 중동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국회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은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이르면 모레 신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중동 상황을 보고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